74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 두 가지 방법을 쭉 이제 총 정리한 대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지만 네 번째 줄. 하지만 반복되는 것과 반복하는 것, 대상과 주체의 구별보다는 오히려 반복의 두 가지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반복은 개념은 차이인데 반복이라는 것은 그러나 첫 번째 경우는 차이는 단지 개념의 외부적인 것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다. 이는 개념에 서자를 붙이면 조금 더 이 의미 맥락이 조금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개념에서 외부적인 것을 설정합니다. 이런 똑같은 개념 아래 재현된 대상들 사이의 차이로서 무차별성을 띤 시간과 공간으로 추락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물방울의 예를 들었죠, 그죠? 그런 이제 방식의 반복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 차이는 이념의 내부에 있다. 이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는 잠재성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념이라는 개념을 잠재성으로 포텐셜 또는 포텐셜로 이념이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한 강을 할애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4장에서 등장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는 잠재성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이념에 상응하는 역동적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어떤 순수한 운동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린 원뿔, 거꾸로 서는 원뿔의 그 깊이, 그거를 이념으로 보시면 돼요. 잠재성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메마른 반복은 같음의 반복이고 개념이나 재현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된다. 두 번째, 모든 물방울들은 물방울의 스테레오타입의 재현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풍요로운 반복, 두 번째 반복은 자신 안에 차이를 포괄하며 스스로 이념의 타자성 안에 어떤 간접적 현시의 다질성 안에 포함된다. 타자성이란 말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타자성이란 말은 이렇게 이게 있고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타자성이 아니고 얘는 얘 타자라 이런 의미,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내부의 타자성이에요. 그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자기인 거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자기의 포텐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무의식? 응? 무의식? 무의식하고도 관련돼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3강에서 그 프로이트하고 들레즈를 비교하는 걸 하거든요. 죽음에 관련해가지고. 그거하고도 연관돼요. 이 얘기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개념의 결핍에서 성립하는 부정적 반복이며 두 번째 반복은 이념의 과잉에서 성립하는 긍정적인 반복이다. 첫 번째 반복은 가언적이고 두 번째 반복은 정언적이다. 가언적, 정언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언적은 if, 만일이라면서 만일. 엄마가 뭐 아빠일 수도 있고 그 자식이 자주 하는 얘기죠. 너 이번 중간고사 백신 맞으면 내가 선물 사줄게. if 뭐뭐 하면 너 이렇게 하면 넌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게 가언적인 거. 정언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게 정언적이에요. 이건 약간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정태적이고 두 번째 반복은 동태적이다. 이건 뭐 물론 그렇죠, 그죠? 바로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나온 현대 언어가 다이나믹한 거죠. 다이나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동력학이래, 다이나믹스, 동력. 그게 다 저 말에서 나온 거죠, 그죠?
선생님 정원적인 게 왜 동태적이에요? 정원적인 건 그 안에 있는 반복의 힘을 끝없이 창조해내라.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에서 나도 100%잘 모르겠어.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 참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은 결과안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반복은 원년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까 그 원뿔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죠. 하나는 요 맨 위에 그냥 결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된 거고, 하나는 이렇게 반복되기 이전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 첫 번째 반복은 외연하에서 일어나지만 두 번째 반복은 강도적이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익스텐시브하고 이제 인텐시브하고. 그러니까 메마른 반복은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반복이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스텐시브하고 겉으로 드러난 펼쳐진 반복이고, 풍요로운 반복은 아까 이야기한 그 수직의 깊이 속에 들어있는 인텐시브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제 인텐시티, 강도라는 개념이고, 이 5장 전체가 다 강도를 다루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통 개념인 그 기하고 이 강도를 연결시키면은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복은 수평적이면 이거 수직, 이것도 역시 그림체 떠올리게 되겠지. 첫 번째 반복은 개봉되고 설명되지만 두 번째 반복은 봉인되어 있고 해석돼야 한다. 뭐 같은 얘기죠. 펼쳐져 있고 열려 있고. 설명되지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설명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임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있죠. 엠플리카시온, 그죠? 이 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름이요, 주름. 이건 이제 뭐뭐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꽉 주름 잡혀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함축, 그러지, 함축. 포함해서 축축이라는 게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게 함축.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엑스플리케이션. 이거는 접는 거고, 얘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걸. 임플리케이션, 엑스플리케이션. 엑스라는 건 뭡니까? 바깥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게 곧 설명이에요. 설명한다.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접해 있는 걸 풀어서 보여주는 게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플리케이션.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설명한다라기보다는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면 여기서는 설명보다는 펼쳐지는 거지. 펼쳐지는 거. 두 번째 건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잠재성 속에 이렇게 임플리케이트 되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죠? 접힘과 펼쳐짐이죠. 첫 번째 반복은 공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두 번째 반복은 진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냥 이렇게 쭉 공존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계속 차이를 만들면서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반복이 동등성, 통합 가능성, 대칭성을 띠고 있다면, 두 번째 반복은 비동등성, 통합 불가능성, 비대칭성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반복은 물질적이며, 두 번째 반복은 자연과 대지 안에서조차 정신적이다. 첫 번째 반복은 생기가 없지만, 두 번째 반복은 우리의 죽음과 삶들, 우리의 속박과 해방들, 악마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첫 번째 반복은 헐벗은 반복이고, 두 번째 반복은 옷 입은 반복이다. 스스로 복장을 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스스로 위장하면서 자신을 형성해간다. 이 가면하고 위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책 전체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가면과 위장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사회구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촉구혁명이든 혁명은 혁명인데 계속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 다른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인데 가면을 쓴다는 거는 이 안에 내 실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를 이 껍데기를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분법은 없어요. 안에 뭐가 동의성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겉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얘 자체가 계속 그러니까 안에 없는 거지 그 동의성이 스스로 이렇게 다른 가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스스로 계속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쓴다라기보다 가면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오히려 차라리 오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프로이트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얘기도. 첫 번째 반복은 정확성을 특성으로 하지만 당연히 이퀄티니까 그렇겠죠, 그죠? 두 번째 반복은 진정성에 있다, 오센티시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나 붙이면은 이 사람 들레즈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들레즈 갖다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양분해서 얘기하는 게 끝없이 나오거든요. 끝없이 수도명컴, 리조명, 뭐 홈페이징, 메커공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계를 오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을 이해할 적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피상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당신도 이분법 아니야? 맨날 이분법 벗어나자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이분법이라고 비판되고 아주 피상적인 비판이에요. 이거는 이분법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아까 원뿔로 생각하면 돼. 원뿔. 그러니까 원뿔 생각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인 거야,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인데 이 차원이 쭉 줄어들면 얘가 되는 거예요. 수명평 리조명 같은 것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수명평은 나쁜 거, 리조명은 좋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통속적인 들레즈가 되는 거지. 통속적인 것까지도 좋은데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주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관계가 이 가장 뭐라 그럴까 디퍼렌시에이션이 빠져가지고 정형화된 게 스모킹이에요. 그 극한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조금 더 리조마틱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디그리로 봐야 돼. 디그리로. 그리고 이거보다는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이게 더 리조마틱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죠? 거꾸로 하면 거꾸로 리조마틱한 성격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정형화되면 마지막에 가면 스노클링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모든 개념들을. 근데 저 디그리 강도라고 이해하고. 강도로 나중에 이제 강도하고 연관되지. 이 디그리가 강도하고 연관돼. 강도가 쫙 빠지면 강도가 쉽게 말하면 쫙 빠져버리면 많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아주 큰 가치라는 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더 리점으로 갈 때가 있고 너무 리점에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리점으로 가면 좋고 그 말이 됩니까? 수익금 가면 나쁜다는 게.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들어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얘기지. 굉장히. 그래서 홈페이공과 매크로공과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모든 그 이분법은 그냥 하나인데 그 디그리의 어떤 이런 더 생성으로 가느냐 더 적극적으로 가느냐 이 디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각각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분법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